자, 반갑습니다. 슈잉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6장에서 함수의 종류, 그죠? 함수 리터럴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익명함수, 중첩함수, 그리고 콜백 함수, 그리고 클로저 함수까지 다 한번 살펴보고, 그것들은 함수의 종류를 의미하죠. 그죠? 함수의 종류를 의미하기 때문에 user define 펑션이 돼서 우리가 이제 만들고자 하면 그거는 엄청나게 unlimited하게 제한 없이 만들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죠? 그게 이제 바로 사용자 정의 함수들을 만들 때 우리가 어떠한 종류의 형태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알아봤다면, 이번 장부터 7장, 8장은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이 자바스크립트를 만든 그쪽에서 이제 제공을 해주는, 미리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는 코어 라이브러리 함수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씩 좀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자주 쓰는 것도 있고 이제 앞으로도 꾸준히 자주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알아야지 우리가 뒤에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렇게 손쉽게 제공해주는 라이브러리가 있다면, 즉 함수들의 모임이 있다면 우리는 그걸 가져다가 쓰기만 하면 되는 거죠. 용도를 알고. 그래서 그러한 용도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장인데요. 첫 번째 장에서 다룰 거는 일단 타이머 함수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학적인 계산하는 매스 관련된 내용들, 매스 클래스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볼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이제 뭐 여러 나머지 세 개의 자주 쓰는 클래스, 뭐 스트링이라든지 어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장의 첫 번째 이제 살펴볼 게 바로 이제 일단 코어 라이브러리가 뭔지부터 한번 보죠. 자, 자바스크립트 코어가 허리라는 뜻이잖아요. 막 이런 복근 쪽 이런, 그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핵심 라이브러리라는 뜻을 의미하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개발자를 위해, 이 개발자는 우리와 같은 이것을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provide 이제 제공을 해주는 기능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발자는 이 기능을 이용해서 개발도 하고, 또한 그거를 이용을 해서 자기가 또다시 그거와 또 자기만의 함수를 더 추가를 해서, 그죠? 개발자만의 고유한 라이브러리도 만들 수가 있다. 당연하죠. 그죠? 저도 그런 적이 많고, 이러한 것들은 회사에 가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고유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 있는, 이게 아마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어차피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코어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서 현업에서는 그 회사만의 코어 라이브러리를 이제 자기 개발자만의 고유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코어 라이브러리에 이제 첫 번째 살펴볼 걸 한번 보죠. 자, 타이머 함수가 나오죠. 이미 앞서 우리가 뭐 set interval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거 말고도 한 두어 가지 더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타이머 함수란 해서, 타이머 함수는, 그죠? 우리가 set interval처럼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어떠한 행위를 하는, 특정 구문을 실행하는, 기능을 하는 그러한 함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정한 시간마다 특정 구문을 실행을 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 타이머 함수가 실무에서 이제 활용되는 측면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막 이렇게 어떤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미지들이 이제 슬라이딩 되면서, 그죠? 시간 몇 초마다, 그죠? 그래서 일정한 시간마다 이미지가 자동으로 슬라이드 되는 기능을 자주 쓰고요. 또한
배너에서 이제 롤링 배너에서 배너가 이렇게 돌잖아요. 그죠? 돌면서 시간마다 그 배너를 변경하는 기능이라든지 그리고 일정 시간마다 자동으로 변경이 되는 실시간 검색어 기능도 있죠. 그죠? 그런 것들도 역시 자바스크립트로 해줄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울러 게임에서 플레이 시간을 나타내는 기능. 뭐 당연한 거죠. 그죠? 타임 함수가 시작이 되면 1초 단위로 이렇게 간다. 그러면 거기에 스타트 되면서 타이머가 같이 돌아가면서 백에서 그죠? 백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시간을 체크를 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되겠죠. 아이고 이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거 아닌데. 예. 자 여기에서 뭔가 우리가 어떠한 뭐 예를 들어서 출판사를 한번 들어가 보면 자 이거 같은 경우 이렇게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금 뭡니까? 바뀌고 있죠. 그죠? 이미지가 슬라이드가 되고 있다. 그죠? 이런 형태로. 맞습니까? 한 3초 정도를 준 것 같아요. 1, 2, 3, 4, 5초를 기준으로 이렇게 줬네요. 인터벌을. 이거는.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여기에서도 보면, 뭐, 여기에서는 잘 안 나와 있네요. 여기에서는 뭐, 잘 없습니다. 그죠? 예, 여기에서는 없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러한 곳에 들어가 봐도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서도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떤 시간 단위로, 이것도 시간 단위로 했군요. 자, 요렇게 이제 슬라이드가 움직이는 형태. 이런 것들이 바로, 타이머 함수를 이용을 하면 우리는 그 이미지를 시간마다 바꿔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러한 타이머 함수의 종류들이 약 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set interval은 이미 앞서 살펴봤죠. 그래서 일정 시간마다 주기적으로 특정 구문을 실행하는 기능을 하는 거. 그죠? 그래서 1초마다 뭐 숫자 1을 증가를 한다든지 2를 증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뭐 안녕하세요를 계속 출력을 한다든지 등등. 그게 바로 이제 set interval이었고요. 그리고 set timeout은요.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이거는 특정 구문을 계속 실행하는 게 아니라 only one, 딱 한 번만 실행을 하는 기능입니다. 이게 바로 set time out이라는 함수의 기능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clear interval, 이건 말 그대로 실행 중인 타이머 함수를 멈추게 하는 기능이다 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clear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맞나요? 자, 그리고 이러한 타이머 함수는요, 모두, 전역 객체, 우리 윈도우 객체 있잖아요. 그죠? 도큐먼트 객체보다 이게 더 크죠. 그죠? 그리고 윈도우에는 onload라는 메서드를 이용을 했고, 도큐먼트에는 ready. 그래서 이거는 외부 리소스까지 다 이제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윈도우 객체를 이제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잘 활용을 하면 상당히 웹사이트를 동적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더라라는 것이죠. 맞나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먼저 set interval 함수인데요. 자, 일정 시간마다 특정 구문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set interval 함수를 사용한다. 사용법은 자, 얘가 set interval 하고 여기에 익명함수가 오든 어떤 함수가 와야 돼요. 실행할 기능, 그죠? 그리고 duration. 이거는 우리가 시간의, 단위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보통 밀리초가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여기 매개 변수가 두 개 있다, 그죠? 이 두 개가 있고, 이거를 실행을 하면, 결과론적으로 얘는 타이머 아이디를 이렇게 리턴을 해 줍니다. 알겠죠? 타이머 아이디를 무엇에 쓰는데 이것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클리어 인터벌 할 때 그거를 이제 이 아이디를 값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타이머를 중지를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펑크가 바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지연되는 시간마다
타이머 함수에 의해서 호출되는 일종의 이거 콜백이죠. 그죠? 백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 콜백 함수죠. 그죠? 그래서 이 결과값을 이 함수가 실행하는 걸로 우리가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duration에서 지연시간 단위는 밀리초이다 라고 해서 밀리는 1000분의 1초다. 그죠? 그래서 보통 1000 이라면 1초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1000 하면 0.1초가 될 겁니다. 010을 하면 0.01초가 되겠죠. 맞나요? 네,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서 쓰면 되고요. 그리고 리턴 값은 생성된 타이머 id이다 라고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이 id는 실행한 타이머 함수를 멈출 때, 즉 클리어 인터벌 할 때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래와 같이 1초마다 0, 1, 2, 3, 4 이렇게 우리가 증가를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자, 이렇게 뭔가 아웃풋이라는 뭐 이걸 찍을 곳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전역 변수로 카운트를 하나 선언했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set interval에서 여기에서는 익명함수 형태로 주지는 않았고, 그냥 add count라고 여기에다가 실제 일반 함수를 여기다가 넣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함수가 1초간 지연이 되고 난 후 카운트 뿔뿔이 돼서 1이 되고, 텍스트 아웃풋에 있는 텍스트를 이제 우리가 카운트로 이렇게 대체를 시키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1초마다 add count 함수를 계속 실행을 시키게 되는 게 바로 이 set interval이라는 이 함수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매개 변수 두 개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예. 그러면 얘는 놔두지 않으면요, 계속 0에서부터 1, 2, 3, 4 계속 이렇게 실행이 될 겁니다. 그죠? 우리가 중지하지 않는 이상은.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 다음은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딱 한 번 특정 구문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set timeout 함수를 사용한다. 자, 역시 얘도 set interval에서 이게 뭔가 잘못된 거, set timeout 맞네요. 제가 여기에 실수를 했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set 일정 시간이 지난 후 하니까 이거는 set timeout으로 줘야죠. set timeout 이렇게 줘야 됩니다. 그죠?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set timeout을 우리가 줘서 이 set timeout은 우리가 이렇게 매개 변수는 동일해요. 그죠? 그래서 지연 시간에 타이머 함수로 호출되는 일종의 콜백 함수가 되고요. 이거는 지연 시간이 되죠. 리턴 값은 생성된 타이머 id이고요. 아래 내용은 보시다시피 얘는 5초 뒤에 단 한 번만 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죠? 여기에 set timeout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익명 함수로 이렇게 넣어놨네요. 그죠? 예,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은 볼까요? 이게 이제 set timeout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타이머를 멈추는 기능, 즉 set interval이나 set timeout의 함수를 이용을 하여 생성한 타이머는 clear interval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멈출 수가 있는데요. 딴 거는 없죠. 얘는 clear interval에서 매개 변수로 set interval과 set timeout에서 리턴했던 타이머 id를 넣어주면 이 타이머 id가 바로 제거할 타이머 id를 의미를 하게 되죠. 그러면 따라서 리턴 값은 없고요. 아래와 같이 변수 값을 1초에 한 번씩 증가시키고, 그죠? set interval 했으니까 타이머 id 이렇게 받아내고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익명 함수가 1초마다 한 번씩 카운트 뿔뿔 돼서 실행이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게 아마 버튼이겠네요. 그죠? 클릭이니까.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펑션 익명함수 실행해라. 클리어 인터벌 해서 타이머 아이디로 얘가 클릭이라는 리스너 입력 함수로 되어 가지고 우리가 타이머 아이디를 주게 되면 이 아이디를 이제 1초마다 찍는 거를 우리가 스탑이라는 멈춤이라는 뭐 그러한 버튼을 하나 넣어놨다면 이걸 눌렀을 때 얘는 이제 더 이상 1초마다 일씩 증가하는 프로그램 이 set 인터벌이 실행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1초에 한번 일씩 증가시키고 이 값을 화면에 출력을 하는데 정지라는 버튼을 두고 더 이상 실행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만드는 코드가 되겠네요. 그죠?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뭐 지금까지 우리가 set 인터벌을 써와서 잘 알고 처음 봤던 거는 클리어 인터벌과 set 타임아웃. 그죠? 요거는 딱 한 번만 실행되는 거. 얘는 타이머 아이디를 주면 그 타이머를 제거하는 거. 그게 바로 뭡니까? set 타임아웃하고 클리어 인터벌이 되겠네요. 그죠? 예, 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용을 하면 참 많은 걸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실습을 통해 가지고 이거에 대한 예제들을 몇 개 쳐보면 아, 이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구나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매스 클래스인데요. 잠깐만요. 매스 랜덤 매스 클래스까지 다 설명드릴게요. 알겠죠? 별 내용이 없어요, 이거는. 자, 매스 클래스는 말 그대로요. 매스 클래스에는 숫자를 랜덤하게 생성하는 기능. 이건 뭐예요? 우리 매스 랜덤 했다, 그죠? 그래서 랜덤하게 생성하는 기능부터 사인이나 코사인. 저는 수포자라 가지고요. 사인하고 코사인 잘 몰라요, 참고로. 여튼 같은 수학 관련 기능이 담겨 있다. 그래서 매스 클래스에서의 실무에서의 기능은 배너나 이미지 슬라이더의 컨텐츠를 우리가 아까는 타이머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딱 우리가 set 인터벌로 하면 몇 초마다 이렇게 슬라이드가 된다면 이 배너나 이미지 슬라이더 컨텐츠를 여러 개가 있다면 우리가 랜덤하게 뽑아 가지고 몇 번째 이미지를 보여줘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set 인터벌하고 이 랜덤하고 같이 쓰면 딱 형식에 맞게끔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랜덤하게 이제 보여줄 때 우리가 매스 랜덤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컨텐츠의 위치를 우리가 또한 무작위로 그죠? 무작위로 설정할 때도 우리가 매스 랜덤 함수를 이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막 이렇게 컨텐츠의 위치를 막 이렇게 딱딱 정형화되게끔 만들어주지 않고 뭐 예를 들면 또 퍼즐 같은 경우도 그렇겠죠. 퍼즐이라든지 아니면 뭡니까 이런 맞추는 그런 게임이라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막 이렇게 엉켜놨다가 이제 맞추는 게임을 하면 되죠. 그때도 우리가 매스 랜덤을 이용할 수도 있고 뭐 간단하게 또 얘기하면 또 뭐 스타크래프트의 우리 종족 랜덤 선택하면 이 함수가 실행이 되면서 1번이면 저그, 2번이면 뭐 토스, 3번이면 뭡니까? 뭐 테란,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게시판의 페이지 수를 구할 때 우리가 매스 C에서 얘를 우리가 해서 이제 올림수 형태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미지 갤러리 제작 시에 이미지를 막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정형화되게 만들지 않고요. 이미지들을 이렇게 곡선의 형태로 좀 이쁘장하게 이렇게 좀 부드럽게 표현하고 싶다면 매스 사인 함수를 이용을 해도 되겠죠. 요거는 제가 한번 만들어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뭐 여튼 그렇게 사용하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매스 클래스의 주요 기능은 뭐 프로퍼티 속성 중에서 파이 값은 3.14 뭐 이 값은 딱 정해져 있어서 파이로 상수 형태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이걸 가져다가 쓰면 되고요. 그리고 함수의 목록들이 여기에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자주
사용되는 것들은 뭐 ABS 절대값이다. 그죠? 그리고 이건 아크 코사인, 그리고 아크 사인, 아크 탄젠트. 그죠? 뭐 이런 것들은 저는 잘 사용을 안 해봤어요. 제가 제일 사용 많이 했던 거는 seal, 올린 값을 반환할 때, 게시판 할 때 우리가 많이 쓰고요. 그리고 floor, 이거는 숫자의 버린 값, 그래서 정수로 만드는 거고요. 자, 로그, 반환하는 거고, max, min, 이거는 두 값의 큰 값이나 작은 값을 반환하는 거고, 랜덤은 아시다시피 0.0에서부터 1.0 미만의 난수값, 그죠? 많이 써봤다, 그죠? 그 다음 라운드, 가장 가까운 정수로 반올림을 하거나 반내림을 하는 값을 반환을 하게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사인은 사인 값을 반환하고, SQRT는 많이 쓰죠. 이 제곱근을 반환할 때 씁니다. 자, 그리고요, 이러한 매스 클래스는 다른 자바스크립트 코어 클래스와는 달리, 얘는 대부분의 기능이 클래스 메서드, 즉 앞에 여기에 전부 다 스테이틱이라는 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스테이틱이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잠깐 여러분들한테 메모리적으로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이렇게 메모리가 있으면요, 우리가 여기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스택이고 여기가 힙이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자 메모리 영역이고, 여기에도 역시 여러 가지 변수들을 우리가 위치할 때 쓰는 건데, 이러한 애들 있죠. 클래스 명점, 클래스 변수, 클래스 메서드, 이래 된 애들은 스테이틱 영역이라고 해서 스테이틱이 붙어 있거든요. 다 우리가 보면 그런 애들은 여기에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new라는 연산자를 써서 인스턴스를 만들지 않고 이거는 사용을 했다라는 건데요. 일단은 이런 것들은 클래스 명점 스테이틱 변수명, 스테이틱 메서드명, 함수명 이렇게 오면 여기에 메모리 상단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야 우리가 가져다가 땡겨서 쓰기가 쉽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클래스 메서드, 정적 메서드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new라는 연산자를 사용하지 않고 인스턴스 생성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자바에도 똑같이 있는데요. 자바에서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바 util이라는 패키지 안에 다 존재하기 때문에 뒤에서 우리가 객체를 하면서 이 클래스 부분도 따로 다루거든요. 한 고급 부분에 들어가면 그때 갔을 때 제가 이 부분들을 일단은 어떻게 이제 메모리 구조학적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이거를 그냥 이런 함수들이 있는데, 이런 함수들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다가 매스를 붙이고 점 하면 이러한 함수들, 이거 말고 더 많이 있어요. 이것들을 우리가 가져다가 쓸 수가 있다라는 사실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지금은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메모리 구조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말을 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아직은. 예. 다음 한번 볼게요. 자, 랜덤 숫자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죠? 얘는 매스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랜덤 메서드를 이용하고요. 사용법은 당연히 매스 랜덤 하고 뒤에 우리가 범위값을 줄 수가 있다. 그죠? 그리고 매개 변수는 없고요. 리턴 값은 0.0 이상에서 1.0 미만입니다. 미만. 아시겠죠? 이 소수값이고, 그래서 아래는 0.1, 0.5초마다 50에서 100 사이에 정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자, false int 나왔네요. 그죠? false int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를 숫자로 리턴을 변환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mass random, 얘는 범위값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50이에요. 50배의 범위를 주는데 얘가 시작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0 플러스 50 하게 되면 50이 시작값이 되고, 얘는 랜덤해서 100 사이 값의 정수를 출력하고, 이거를 이제 HTML 코드에다가 이제 찍겠죠. 그죠? 그래서 show random에서 얘는 set interval에서 이거 0.5초가 아닌데 또 잘못 적었군요. 0.5초가 아니고 이거는 1초마다 이렇게 한 번씩 찍는 거죠. 자, 1초. 이거 여러분들한테 가야 되는,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그 자료다 보니까 제가 바로 좀 수정을 했습니다. 자, 역시 1초마다 한 번씩 움직일 때 랜덤 값을 우리가 할 때 이렇게 쓸 수가 있더라. 반드시 여기서는 요거는 시작 값을 의미하고요. 요거는 범위 값을 의미한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에는 맥스, 민인데요. 이거는요, 뭐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냥 사용법, 바맥스에다가, 변수에다가 이렇게 맥스에서, 맥스 하면 넘원과 넘투를 비교해서 큰 값을 여기다가 리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개 변수는 비교할 두 개의 숫자 값이고요. 리턴 값은 두 개 중에 큰 값을 리턴하는 거예요. 반대로 mass.min은 작은 값을 리턴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자, 윈도우 프롬프트에서 숫자를 입력을 받아서, 그죠? 하나의 밸류 값을 받아서, 자, mass.min 했어요. 그럼 작은 값을 리턴하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안에서 내부적으로 먼저 이걸 쓰고 있네요, 그죠? 그럼 내가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뭡니까? 100을 입력을 했다고 쳐요. 100을 입력을 했다라고 치면 밸류에 100이 들어갔으니까 맥스가 100이다, 그죠? 그죠? 그럼 여기서는 100하고 100이 만났으니까 민 값은 100이 출력이 될 거예요. 비교해봐야 뭐 의미 없으니까요, 그죠? 아니면 내가 여기 50을 출력을 했다면 여기는 50이 나오겠죠. 쉽죠? 이거는 별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이제 숫자 내림값, 올림값이죠. 그래서 매스 클래스에서 제공해주는 floor, 그리고 seal 메서드를 이용을 하면 우리가 floor를 쓰면 내림값. 이거는 항상 num이 여기 매개 변수로 실수값으로 둘 다 들어온다라는 거. 알겠죠? 실수값으로 들어와야 우리가 내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실수값이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입력한 실수인 경우를 우리가 seal 같은 경우는 올리고요. floor는 내립니다. 그래서 아래 코드를 보시게 되면 10.2에요. 그죠? 10.2니까 자, 여기에다가 floor를 했기 때문에 10을 정수인 10을 출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seal을 했기 때문에 올리게 되죠. 10.5가 아니라도 얘는 10.1이라도 무조건 갖다 올리는 거예요. 알겠죠? 11을 출력을 하더라라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매스 클래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우리는 이제 매스 클래스하고 타이머 함수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봤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 실습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하나하나 익혀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예, 이렇게 해서 코어 라이브러리 첫 번째 이론 시간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어서 계속해서 실습을 통해서 익숙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자, 다들 강의 들어주셔서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죠. 고생하셨습니다.